이왕 늦은 거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이왕 늦은 거 더 따지자. 개념이 없는데?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정말 최상의 남자들의 조건들, 골고루 괜찮아야 되는 조건, 그 교집합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런 뭔가 되게 막 상세. 그래서 오시면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저번 영상에 제가 여자들이 비혼주의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이 좀 많아서 제가 오늘은 노총각 노처녀가 비혼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로? 아 그럼요. 뭐일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려서 그럴 것 같은데. 맞지? 왜 정신을 못 차릴까?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노총각 노처녀가 의외로 눈이 높습니다. 저 잘 조사할 때마다 커뮤니티 보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조건은 막 많이 맞아. 이왕 늦은 거 조건이나 따지자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 이유 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다 모든 노총각 노처녀한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결혼을 또 늦게 하거나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했다. 객관화가 안 됐다고요? 나이를 먹었네? 네. 그런 친구들 옆에서 보지 않아? 나이 많은 형들 중에 야, 나 정도면 야 김사랑 정도는 만나지 막 이런 형들 있지 않아? 돈 있는 형들 중에 특히 내 눈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냥 돈이 있다라는 이유로 아, 나 정도면 뭐 수지 정도 만날 수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수지가 그렇게 안 만나거든.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수지를 만날 수는 없어요. 수지는 거기에 돈도 있어. 근데 어리고 이쁘고 수지처럼 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만나 자기가.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예요. 대표님도 그러면 항상 저희한테 그러잖아. 나 뭐라고? 너무 예쁘다고. 저 정도면 괜찮죠. 나는 결혼했잖아. 그렇다고 내가 뭐 소지섭을 만난다거나 이런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나보다 너무나 높은 곳에 향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객관화가 아직 되지 못한 분들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변에 내 아는 지인이 연예인이랑 결혼을 했거나 잘난 남자랑 결혼을 했거나 내 주변에 뭐 병원장 아들이랑 결혼을 했어. 근데 나는 걔가 아니거든. 걔니까 한 거거든. 근데 걔를 나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찾아오신 회원 중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노총각 노처녀가 있습니다.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분 집안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나이도 어려. 근데 그 친구가 소개를 해서 온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딱 봤는데 하나도 안 이뻐. 근데 막 저한테 와서 저 예쁘지 않아요. 저도 뭐 혜연이처럼 잘 만나고 싶어요. 혜영이도 여기서 잘 만났다는데 저도 그 정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너랑은 다르다. 너보다 나이가 걔는 5살이 어리고 학부도 너보다 훨씬 더 좋고 집안도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차라리 피부 관리를 해라라고 해서 제가 자주 다니는 피부과에 소개해준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듯이 객관화가 안 되신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야. 친구의 급이 자기 급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압구정에서 태어났어. 나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뭐 얘 친구라고 내가 압구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상한 착각을 하는 거죠. 대표님 말 듣다 보니까 나 정도면 이란 말을 무조건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건방진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10,000원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이 뭐 41, 42살 먹고도 안 가고 있잖아. 그리고 나 정도 이렇게 지금 벌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벌기 위해서 내 나이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열심히 죽어라 돈 벌었는데 이 정도면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라고 해서 조건을 더 보는 거죠. 이왕 늦은 거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이왕 늦은 거 더 따지자. 개념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한 10분 중에 한 2-3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꽤 있어요. 지금 해도 뭐 내년에 애기 낳고 이렇게 하려면 진짜 늦은 거예요 라고 해도 아니에요. 저는 뭐 이왕 늦은 거 괜찮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의지는 되게 강해. 의지는 되게 강한데 그냥 이왕 늦은 거니까 나는 완벽하게 가련다. 이런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다른 조건에 많이 포기할 것 그렇지.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포기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포기 안 하는 거죠. 나이도 어려야 되고 예뻐야 되고 뭐 집안도 좋아야 되고 학력도 좋아야 되고 다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 오면 대표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뭐가 잘났냐 라고 얘기를 하고 넌 지금 최고로 지금 너에게 마이너스는 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죠. 그럼 또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40살 넘으신 의사분이 오셔서 같은 의사면 김태희급으로 예뻐야 된다. 그리고 뭐 의사가 아니면 30대 초반에 자기한테 강남에 아파트 하나 해주고 병원 하나 개원해 줄 수 있는 여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성분도 있습니다. 잘생기셨나요? 아니요. 그랬으면 내가 얘기를 안 했죠. 혹시 키가 크지 않았나요? 아니요. 안 컸어요. 그분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의사인 거 하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나의 과거 연인들과의 교집합입니다. 뭔 소리야 그건 또. 나 20대 이런 오빠 만났었는데 나 20대 의사 만났잖아. 나 30대에도 다 의사 남친이었어. 그러니까 40인 지금도 난 의사 만날 거야. 자꾸 20대 30대에 내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40대에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현실이 40대인데. 그러면서 또 어떤 거냐, 성격은 예전에 20대에 만났던 뭐 누가 좋았고, 직업은 30대에 만났던 그 간평사가 좋았고, 재력은 20대에 만났던 그 오빠 집이 좋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정말 최상의 남자들의 조건들, 직업, 학력 뭐 이렇게 해서 다 골고루 괜찮아야 되는 조건, 그 교집합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만 모아놓는 거네요. 네, 빡세죠. 20대에 내가 만났던 그들을 40대에 가서도 최상의 오빠들만을 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죠. 현실 감각 떨어지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지인이나 회원 네. 중에서 이런 전 남친을 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다 가져와가지고 있죠.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은근 많아요. 이런 분들도 한 10분 중에 한 2-3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저희 빡센 직업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는 만큼 따짐. 원래 따지는 거 아니에요 다? 원래 따지지. 근데 봐봐. 내가 조금 다 만나봤어. 의사도 만나보고 회계사도 만나보고 사업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깊이 사귄 건 아닌데 소개팅 해보고 썸 타보고 다 만나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다한 것들이 이제 다 뭉쳐서 아는 만큼 따지는 거야. 살짝.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여성분들의 특징이 환상 속에 누군가 이상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세밀해. 키는 175, 안경은 안 썼으면 좋겠고, 눈은 쌍꺼풀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정 환경은 뭐 누나가 없었으면 좋겠고, 진짜 너무 자세한 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뭔가 되게 막 상세해. 그래서 오시면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유니콘을 찾는군요. 예. 거의 조건을 착한 걸 쓰겠는데. 예. 그런 책한 권을 써오시는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상대로부터 채우려는 욕구. 이제 나이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왜 결혼 안 해? 네 나이면 큰일 났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마음속으로 자존감이 낮아 있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이렇다 보니 난 보여줄 거야. 내가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데 진짜 나보다 잘난 남자, 나보다 멋진 여자랑 결혼하는 거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인드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할 꿈을 여기 와서 이루자는 거죠. 드라마에서 보면 막 못생기고 뚱뚱한 남자가 이쁜 여자만 찾아가지고 돈 좀 번다고 갑질하는 남자들 봤잖아요. 그래서 꼭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외모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와서 왜 여자의 외모만 꼭 유난히 밝히시는 분들이 있고요. 왜 그런 거예요? 보여주기식인 거지. 나도 이런 여자 만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남자들 차 타면서 약간 뻐기는 거 있듯이 남자들은 보여주기 되게 차, 여자 이런 걸로 보여주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키가 유난히 작은 남자분인데 돈이 좀 있다고 해서 키 큰 여자만 좀 찾거나 뭐 이런 남자분들도 있어요. 여자는 반대로 뭘?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전문직이야.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내가 못생겼어. 안 이뻐. 그러면은 잘생긴 남자 찾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진짜요? 있어요. 요새 그런 여자분들 많아.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자가 뭐 검사, 판사 출신이야. 근데 남자는 그냥 일반 직장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는 사례도 저는 봤습니다. 되게 잘생긴. 둘 다 액세서리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지. 나 이만큼 공부하고 배웠잖아. 나도 멋진 남자 만날 수 있어. 보여줄 거야. 약간 요런 느낌? 나한테 없는 거를 상대로 채우는 건데 채우는 그거에 되게 거죠.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집착을 많이 하는 거죠. 낮은 자존감일수록 상대한테 자꾸 채우려는 욕구인 거죠. 이 노총각 노처녀들이 빨리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의 조건을 따지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관건 같습니다. 피디님들, 제가 그동안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이유가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평균을 비하하는 문화예요. 평균을 비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평균이라고 하면 그래도 중타야, 중간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루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네 보니까는 평균이 최소 기준이 되는 느낌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평균은 평균인데 최소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최소 기준을 넘어서 평균을 갖다가 도태됐다고 보는 그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평균을 비하하는 멸칭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멸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찝어볼게요. 먼저 평균을 비하하는
멸칭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200충, 300충. 평균 소득을 비하하는 발언이야, 이게.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전 들어봤어요. 이게 월 소득이 200에서 300만 원대인 그 대다수 임금 근로자를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세후 390이면은 세전에 5,60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상위 25%의 수입이거든요, 사실. 근데 왜 이럴까? 뭐 500, 700, 1,000만 원 벌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아서일까요? 왜 이런지에 대한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월거지, 전거지, 휴거 들어봤죠? 자가가 없거나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표현. 그걸 풀이하면 월거지는 월세거지, 전거지는 전세거지, 휴거는 시야 거지라고 해서 왜 그 임대 아파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월세나 전세 거주자를 비하하는 거야. 아니 월세 아무나 살아? 전세 아무나 사냐고. 돈 있어야 하는 거지.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냥 일반 평범한 아파트 사는 엄마들이 놀이터에서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놀러 오면 걔랑 놀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잖아. 이거 진짜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미쳤어 진짜.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거지인지 한번 봐보자고. 그래서 통계를 한번 봤더니 2022년 기준에 30대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비율이요. 통계청에 따르면 24%예요. 이게 평균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거주 형태를 비하하는 표현도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읒소기업. 지읒소층. 이건 어떤지 알죠?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회사도 중소기업이잖아. 그럼 PD님들을 비하하는 거잖아. 나를 비하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잖아. 기분 더럽네. 그래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 임금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자체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폄하하기도 해요. 이래서 제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니까. 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무시한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기분 나쁜 말 같아. 대한민국 근로자 비율을 따져보면요. 중소기업 종사자가 80%야. 80%를 이렇게 하는 비하하는 거야. 그 대기업 해봤자 뭐 몇 프로야? 10.7%밖에 안 돼. 그리고 공공부문 종사자 보면은 공무원, 공기업, 교사, 군인들 10.2%. 그러니까 어때요? 거의 중소기업이야. 근데 이런 평균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는 참 말도 안 되는 문화죠. 보니까는 평균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상위 20% 미만을 비만. 그렇죠. 상위의 삶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 또 합쳐서 네 번째 지잡대. 지잡대의 표현이 뭐예요? 지방대학 또는 지방대 출신자를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인서울이나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비율이 몇 %인 줄 알아요? 자그마치 80%야. 죄다 상위 20%만 살아남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하하는 걸 넘어서 상위 20% 미만의 사람들을 그냥 아주 갖다가 폄하하는 표현들이에요. 까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다수인 평균을 루저 취급하는 거는요. 절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입시제도예요. 입시제도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결혼 정년기의 20대, 30대들의 학생 시절을 보면요. 등급제라고 해서 이 등급제 성적표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PD님들도 다 시험 봐서 등급제 다 받아봤죠? 네, 모의고사 치르면서 받아봤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평균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이제 출발됐다고 봐, 나는. 남자 키 174 하면 어떤 게 생각나? 그냥 평균 정도는 좋은 키, 괜찮은 키 아니에요? 근데 이걸 수능 등급으로 한 사람 몇 등급인 줄 알아요? 5등급. 74가 5등급이라. 왜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74 정도면 평균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모의고사 등급 보잖아. 그러면 거의 상위 50%에 해당되는 그 등급은 5등급으로 나눠버려. 그러니까 이게 빡빡하지 너무. 근데 봐봐. 살면서 5등급이에요 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너 공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취급도 안 해주잖아 솔직히.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상위 5% 정도 안에 속해. 그럼 매우 훌륭한 거죠. 근데 이걸 수능으로 따지면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이 이게? 2등급. 상위 5%. 그러니까 너무 팍팍해. 상위 5%가 2등급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1등급 아니면 어때? 멸시당하는 거잖아. 이것만 대접해주잖아. 여기서 파생되는 또 멸칭이 있어요. 국평호라고 있는데 들어봤어요? 국민평균 5등급이라는 얘기고요. 국민의 수준을 낮잡아 말하는 멸칭입니다. 별게 다 있다 진짜. 5등급 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첫 번째로 입시제도라고 얘기하는 게 평균을 비하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결혼정보회사도 몇 등급 있냐고 물어보잖아. 두 번째입니다. 비관주의입니다. 평균 수준으로는 이렇다 보니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되는 거고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치솟잖아. 그렇다 보니까 경기 불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경기 불황까지 겹치니까 고소득자도 힘들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고소득자도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겠어? 아니 저런 사람들
사람들도 힘들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그런 사람 말 들을 때마다 앞이 캄캄해요. 캄캄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관주의가 스며들고 또 평균 따위는 결혼 못해. 가난한데 내가 자식은 낳아서 뭐해? 내 이 가난을 물려줄 거야? 뭐 이런 말까지. 가난한데 결혼하는 건 자식한테 죄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야. 제 친구가 이 말 똑같이 하는 거 들어봤는데 충격이었어요. 충격이네, 충격이야. 우리 엄마 아빠 시대 때 이런 말이 어딨어, 그지?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집단 비관주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로 물고 뜯고 막 하잖아. 너무 이게 좀 씁쓸한 현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능력주의. 이건 당연히 능력주의 필요한데 능력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너무 많잖아, 요새는. 그죠? 그러니까 능력 없으면 결혼 안 해. 이런 말들이 많아지잖아. 그 다음에 부자를 엄청나게 선망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인생의 패배자인 것 마냥. 그 사람들이 평범한 건데 잘 사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세상에는 더 평범한 사람이 많은데. 부자를 선망하면 부자를 그냥 동경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자기보다 아래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깔아뭉개야 되잖아. 그리고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깔아뭉개는 거야. 정말 못난 짓이죠.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 월 500 버는 사람이 월 300 버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싶은데 난 500 벌어. 그러니까 300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자존감을 채워가는 거야. 난 쟤보단 나. 자기 합리화라. 꼴 보기 싫죠? 근데 정작 월 1,000 버는 애는 티도 안 내. 1,000 버는 애들은 관심도 없어. 정신없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애매하게 돈 가진 사람들이 돈 자랑한다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능력주의자가 보는 평균은 경쟁에서 도태된 루저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좀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빨리 치고 올라오고 이런 노력의 대가이기는 한데 또 반대로 이렇게 과도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나 안 좋은 문화나 각박한 삶 이런 걸로 비하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요새는 방송에서도 보면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막 너무 잘 사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나 혼자 산다 에서는 예전에는 정말 짠내나는 맞아. 꼴로 얘기하다가 이제는 다 혼자 잘 사는 평균이 멸시받는 나라는 진짜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거 영상을 보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평균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아예 이 일 자체를 안 하는 젊은 사람 많다 하더라고요. 내가 벌어도 월 200 버는데 알바해도 이거 벌 바에는 그냥 논다. 그러니까 평균을 무시하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지도 않잖아, 보면. 그런 친구들도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래서 요즘 20대 분들 보면은 아예 결혼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초반부터 빨리 시작을 해버리거나 극과 극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평균을 비하하는 멸칭에 대한 것들이 또 있거나 그런 사례들이 또 있다라고 하면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함께 공감해 보겠습니다.